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집심서를 만든 윤경석입니다. 오늘은 11번째로 위탁관리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위탁관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거짓말 같은 사실은 일반 관리비를 30% 이상 많이 납부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3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책 구매 및 집합건물 문제점 무료 상담은 아래 전화로 하십시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돌팔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위탁관리업체 해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큰 테두리에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집합 건물의 위탁관리 업체는 제일 먼저 도급계약이냐 유임계약이냐를 따져야겠죠. 이건 도급계약이 아니고 유임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수급자, 그러니까 위탁업체 명의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모든 책임이 수급자 책임입니다. 근데 유임계약은 수급자, 위탁업체가 도급자, 관리단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죠. 그 다음에 도급계약은 완성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는 결론은 유임계약이다. 대법원 판례는 관리단 편리를 위해서 위탁계약을 한 거다. 이렇게도 나오고. 근데 이거 또 여기에 반대가 있어요. 또 요즘 일부 판례를 보면은 이제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또 청소 용역, 경비 용역을 따로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경비 청소 용역을 이임 계약이라도 판례가 나오고 도급 계약에도 나온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가는 부분은 청소는 어떻게 보면은 청소는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완성 조건부 계약이 될 수도 있겠죠. 경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상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완성 조건부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판결이 청소 경비에 대해서 도급 계약이라는 판결도 나올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유임 계약은 위탁 계약이건 뭐가 되든 유임을 했으면 언제든 해약을 할 수가 있어요. 유임을 해약할 수가 있어요. 유임 계약은 대리 계약이거든요. 나 대신 이 범위 내에서 네가 가서 하라는 거. 이 위탁 관리인도 100명의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사무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 네가 또 관리위원회 너희네들이 관리계획을 제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네가 우리 대신 대리로 일을 해라 하고 맡긴 겁니다. 그게. 근데 현장에서 보면 무슨 완장차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있지. 이 민법상 그 위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해임할 수도 있고 선출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임 계약으로서 위탁관리 계약을 해약을 무조건 할 수 있다. 가능해요. 근데 무조건 했다가는 위탁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표현 대리라고 인정이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왔죠. 표현 대리가. 그럼 표현 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 계약은 관리단 집회 결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 16조의 모든 관련문은
38조 과반수에 의해서 결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 규약에 이게 이인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집회 의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관리인이 마음대로 위탁관리 결정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가 그 사장이에요. 사장으로 착각을 해요. 사장은 아니에요. 그 사장 아닙니다. 사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관리인이 임의대로 결정했다면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에 해당되겠죠. 이 사유 하나 가지고 관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약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해약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라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원칙적인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표현대리가 뭐냐면요.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내가 충분히 위탁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것이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고유번호증을 그 사람 명의로 관리인을 등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집니다. 고유번호증에 김갑동이라고 자기하고 위탁 계약을 한 사람이 고유번호증을 변경을 시키고 그놈의 근거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위탁업체 말도 타당성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을 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 사항으로 그걸 확인함으로써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정당하게 우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표현대리를 주장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은 불확실성이 많아요. 막말로 판사마음이에요. 판사마음. 이런 것은 증거 채택을 할 적에 굉장히 난제가 많겠죠. 그 사람이 그 위탁업체에서 나는 모르고 했다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가 알고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위탁계약을 한 거다. 예를 들면은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의결을 안 한 상태인 것을 알고도 했다는 것을 또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것은 다른 방법과 연계해서 꼭 법원 쪽으로 가지 말고 연계해가지고 물타기 작전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해약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방안이 뭐냐? 위탁업체로서 성실한 의무 이행 여부와 관리비와 연계한 문제점 같은 것을 위탁업체가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임계약이라서 무조건 해약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도 나쁘기 때문에 해약을 한다. 또한 이임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그 위탁업체 와의 관리 계약에 대한 문제점. 해약을 하려고 보면은 모든 문제점이 그 관리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의 끝에 말씀드리는 거, 관리 방법 결정 순서. 이건 1000번을 들어도 손해볼 일 없는 방법입니다. 적정한 관리비 산출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위탁관리나 자치관리를 해라. 설상 지금 방법대로 똑같은 위탁관리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20% 관리비가 절약되는 방법이 있다. 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 주체 세력의 직무유기다. 예? 직무 태만이고 또 그 배경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